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RF텍에 오늘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되레 2%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RF텍은 벌꿀에서 유래되는 독자균주, 기존 균주보다 생산성과 역가가 대단히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RF바이오는 회사가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RF바이오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벌꿀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분리 동정했다는 설명이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 균주의 독소 생산성과 특이 역가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균주의 독소 생산성 LD 50/ml 1ml당 LD 50이라고 하는 것은 네탈 도즈라고 하고요. 치사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동물을 모두 죽이는데 충분한 용량, 50%를 죽이는 충분한 용량, 1ml당 실험군의 동물들을 50% 이상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한 생산성은 엘러간의 홀레이 하이퍼와 비교했을 때 최대 5배, 독일 멀치의 ATCC 3502에 비해 최대 17배 높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또 균주는 균주로부터 정제된 독소의 특이 역가 1ml per unit per milligram 1mg당 유니트 한 병이죠. 특이 역가는 엘러간의 포톡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우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생물 또는 화학 쪽의 분야가 아니라서 여러 부분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여기에 그 종토방에 보니 어떤 분께서 좋은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 놓아서 참조하겠습니다. 필명이 러브였던 것 같습니다. 균주의 독소 생산성이 높을수록 많은 배양이 가능하다. 보통 1g당 1조 원의 포톡스 제조가 가능하다 알려졌는데 허니톡스는 타 균주 대비 5배에서 17배까지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은 한 병을 만드는데 100분의 1g의 균주가 필요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1g당에 10억 병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1g으로 10억 병. 그런데 이 러브님은 1g당 10조 원, 그 한 병당 얼마의 가격인지 과거에는 보톡스 한 병이 80만 원까지 받았다라고 하고 최근엔 가격이 다운돼서 한 병당 2만 원 정도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억 분의 1g을 가지고 제품 한 병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1g의 균주로서 10억 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균주의 특이 역가에 대해서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셨. 보툴리늄 A형 독소는 동결 건조된 상태로 판매가 되며 임상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석을 섞어서 사용해야겠죠. 제조사에서는 0.9% 생리 식염수 희석을 한 후에 4시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독소의 역가, 포텐시가 감소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역가라고 하는 것은요.
적정 사용을 하는데 표준액의 농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특이 효과를 갖춘다라고 했으니까 8시간 이내에 사용해도 괜찮다. 희석되지 않고 표준 농도 사용하기에 적당한 농도가 가능하다. 즉 2배 이상이라면 8시간 정도 이상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 영상에서 제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공 분야시거나 전문가 분께서는 이의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서는 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첫 번째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균주의 독소 생산성, 즉 그 치사량이 5배에서 17배요. 그러니 1ml당 대단히 많은 생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 역가가 우수해야 한다. 그리고 알러간보다는 8시간 이상 정도로 우수하다. 그래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RF바이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균주를 확보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톡소의약품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F바이오 관계자는 우리의 균주는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보툴리눔 균줄들과도 계통 분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균주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생산성과 역가 측면에서 기존 상업화 균주보다도 우월한 특성을 보여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국내만 보면 경쟁이 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기준으로는 엘러간이 과점 중이라며 엘러간은 연매출 17조에 해당하지요. 프리미엄급 균주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만큼 엘러간의 과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신경독소의약품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데달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 시장은 작년에 52억 달러, 2023년에는 69억 달러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점유율은 엘러간이 73%, 과점, 독과점이네요. 입센이 15%, 멀츠가 5%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엘러간보다도 생산성이나 독소 생산성이나 또는 특히 역가 부분에서 그리고 출처가 자연균주, 세계 유일무이한 자연균주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엘러간보다는 탁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RF텍의 현 주가는 시총이 3천억도 안 되죠. 2,700억보다도 더 줄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RF텍은 2,622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생산 설비도 갖춰야 되겠고 우선은 임상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내년도에는 5G의 성장성으로 견디고 또 지속적으로 R&D가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RF바이오의 허니균주가 나올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물에도 주가는 대략 2.4%가 하락이 됐네요. 시장은 의외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대면적 국일그래핀 비전사 방식 그 또한 세계 유일무이하고요. 삼성이나 구글이나 그 어떤 세계 초인류 기업조차도 비전사 저온 무결점의 대면적 그래핀을 만들지 못했죠.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고 시제품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같은 논리로 RF텍의 허니균주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21년 1, 4분기에 CGMP급의 즉 미국 진출을 겨냥하는 것 같고요. 그 CGMP급의 생산 설비를 갖춘다라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유스필의 퀼러 외국산 대비해서 탁월한 효능이 나타났다라고 임상 결과로 나타났죠. 이로 인해서 RF텍은 2021년 5G의 안테나 모듈 그리고 생산성과 그리고 특이 여가 그리고 출처가 자연균주엔 분명한 이 세 가지로 프리미엄급의 보툴리늄 균주로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낮을수록 상당히 좋지요. 기간이 멀리 있다라고 해서 10년, 20년 될성 쉽지는 않습니다. 항암의 임상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 정도라고 한다면 RF텍에 의미 있는 큰 기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은 이와 같이 보여지고요. 14,70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는 지난 7월부터 만원대는 강력한 하방 경직의 위치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그 매수 시점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지난 7월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를 보게 되면 이곳이 만원대가 되는데요. 이곳이 만원의 가격입니다. 불과 7월부터 현재 11월 17일까지 만원 이하였던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강력한 매수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1분기부터 의미 있는 생산시설부터 해서 5G의 안테나 모듈로 인해서 RF텍의 신성장 동력이 지속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그 좋은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형편없이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론 저가에 좀 더 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